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지난주하고 이번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거의 6월 전체가 전부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제 시장이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부정적인 이슈만 상존하는 상황에서 조금은 위안을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물론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보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7, 8월달에 기업들의 실적, 아울러서 9월달까지 금리 인상의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거의 급락장에서도 어떤 패턴이 있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참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먼저 코스피를 보면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코스피가 최고점을 경신했던 것이 여기 보이시죠? 3316포인트였고 바로 2021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날짜가 6월 24일이에요. 즉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이보다 더 많이 상승이 나왔던 것은 이때 작년 2월 초였습니다. 즉 1년 4개월 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이 최고점을 경신한 것은 8월달이었죠. 그래서 코스피하고는 조금은 시차가 있지만 어쨌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정말 오랜만에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과거로 조금 가볼게요. 바로 2020년 3월달. 자, 이 당시에도 주가 흐름을 보면 3월 11일날 3.9%, 그리고 그 다음날은 5.4%, 또 7%, 3.7%, 그리고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또 마이너스 5.7%, 그리고 마이너스 11%까지 정말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가의 하락폭이 더욱 커졌고,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무려 코스닥이 9%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꾸준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보합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 매일같이 하락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4.8%가 나오고, 마지막 날은 8.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죠. 지수가 7.4%의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변곡점이었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자, 보세요. 자, 2008년도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지수도 보면 5%, 7%, 10% 이렇게 계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흐름을 돌렸던 것은 바로 이때 하락장에서 지수가 강하게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2008년 10월 28일, 이때도 코스피가 5%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보면 한 차례 쌍바닥을 형성했지만 그때가 최저점이었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위기, 그때 지수의 변곡점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렇게 급락장이 펼쳐졌었고, 그 변곡이 되었던 구간은 강한 양봉이 나왔었다. 그 점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면 급락이 나오다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그 지수의 하락폭이 더 세지기 마련이었거든요. 2008년 당시에도 처음에는 5%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면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양봉의 크기가 조금은 아쉽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을 보면 처음에는 음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 이틀 동안 8%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어제는 5%의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약간은 우리가 변곡점의 시그널로서 살짝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7월달, 8월달, 9월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또 금리 인상의 속도,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호재가 하나도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음 주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은 명확하게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08년 금융위기하고 2020년 코로나 위기, 그때 변곡점이 되었던 구간은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밑에서 하락폭의 강도가 더 세지고 그 음봉을 크게 잡아먹는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가 모두 공통적으로 변곡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의 크기라든지 또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수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코스닥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웠던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였죠. 기관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로 다음 주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다 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350원까지 갈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내놓았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팩트는 아니에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한국을 방한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한미 통화사업화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사업화라는 것이 그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 내 이자를 교환하고 또 만기 시점이 되었을 때는 적용되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하는 제도인데, 이게 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때 굉장히 톡톡하게 환율을 방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팩트 기사는 아니지만 이 기사가 일단 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 공교롭게도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줄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자,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시장 규모가 6배 이상 크거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의 외국인이 3,800억의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은 코스피를 환산해서 본다면 약 2조 4천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스피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08년 사례하고 2020년 사례,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이게 섣부른 예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어쨌든 변곡점이 이루어졌던 구간은 강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 하락을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었던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다, 그 점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반등을 볼 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거든요. 자, 코스닥을 보시면 이런 구간들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또 강한 양봉이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제가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변곡점까지는 아닐 수 있더라도 이제는 하락폭이 조금은 제한이 되고 우측으로 기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은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연준의 행동을 참조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어서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일단은 이번 주는 변동성도 심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급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T, 하이브, SOE, 일동제약,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렇지만 매수 금액을 한번 살펴보세요. KT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400억 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의미 있는 수급 규모를 체크할 때 바로 1000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매수 상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KT는 여전히 매수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반대로 매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무려 8,6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900억, 삼성 SDI는 1,200억, 반도체 종목들을 여전히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기관은 희한하게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물량을 거의 다 받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6,400억, SK하이닉스 1,700억, 또 셀트리온,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었죠. 그리고 전통정의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쨌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스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변곡점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의 희망적인 내용으로서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면 다시 맑은 하늘이 찾아오는 만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제 장마보다도 주식시장의 장마가 더 빨리 끝나기를 기대해 보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